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다육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강릉은 영하 4도를 찍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9시니까 새벽에는 더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는 저녁 때 같은 경우는 특히 새벽 시간에는 온풍기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 온도가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이 베란다 온도가 내려가면 갑작스럽게 내려간 추위에 적응을 못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육이를 관리를 할 때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아도 아마 해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베란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5도에서 6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이 베란다 환경에 적응을 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를 겪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잎이 두꺼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덜한데, 잎이 얇은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냉해를 입는 다육이들이 몇몇 품종이 있습니다. 잎이 얇고 잎이 긴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햇살이 잘 드는 곳에서 화분을 놓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 멀로나 잎이 통통한 이 콜로라타, 파키피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동용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잎이 통통한데도 의외로 냉해를 잘 입기 때문에 이 라울이나 로치,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바로 화분을 내려놓지 말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데크 위에 화분을 올려놓고 키우는 게 좋고요. 이 저녁 시간에는 이 신문을 이용해서 덮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오래된 방법이고요. 가장 안전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문이 좀 구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 담요 정도는 덮어주면 의외로 보온성이 좋아 가지고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빨리 걷어 주셔야 되겠죠. 최대한 겨울에는 햇살을 많이 보는 게 다육이들한테는 좋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빠르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덮어두게 되면 웃자라거나 아니면 습기가 차가지고 결국은 다육이들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신문 같은 경우는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습기 조절도 가능하고 이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제가 사용한 것 중에 이 종이가 아마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도구 재료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추위가 왔을 때 다육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그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기온이 내려갔을 때 최대한 이 냉해를 입지 않게 무릎 담요나 아니면 종이를 덮어주는 게, 신문을 덮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을 줬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겁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바로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화분은 이런 타일 바닥에 그냥 내려놨을 때 냉해를 입어가지고 더 얘네들이 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동용종이고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 그래도 나무 위나 아니면 이렇게 데크 위에 올려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은 다육인데요. 잎이 투명해지면서 얼어 있는 잎들입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환경 변화가 진행되면 줄기까지 무름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얼었던 부분이 풀리면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데, 얼었던 잎은 제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온도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이 줄기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서서히 얼었던 부분이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줄기와 뿌리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닭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얼었으니까 따뜻한 것을 옮겨주면 닭이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더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온도차가 한 1도에서 2도 차이 정도 되는 높은 곳에 화분을 옮겨 놓으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해동이 되면서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을 창가 근처에 최대한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최대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달귀 화분을 창가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화분을 창가에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창가에 붙여버리면 창가에 들어오는 그 냉기가 달귀 냉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cm 이상 10cm에서 20cm 이상은 뛰어가지고 이 화분을 배치하는 것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너무 창가에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온도차가 안쪽과 바깥이 온도차가 심하게 나면 결로라 그러죠. 창문에 습도가 생기면서 옆에 더 추워지니까 달귀 냉해가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화분은 최대한 창가에 떨어뜨린다 라는 생각으로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물을 줄 때는 일주일 예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영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2-3일이 넘는다 그러면 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최대한 주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겨울에 달귀는 자라지 않습니다. 동영종 빼고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물을 줬다가 냉해를 입혀가지고 결국은 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온이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날에는 물을 주지 말고 낮 시간, 따뜻한 시간에 물을 조금씩 찔끔찔끔 주십시오. 화분이 다 젖을 때까지 물을 주지 마시고 찔끔찔끔 주면서 뿌리를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도 최대한 낮 시간을 이용해서 분갈이를 하고, 분갈이를 할 때는 흙을 많이 제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흙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보충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분 분갈이를 해 주시고요. 약 같은 경우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